안녕하세요. 장말총각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새끼 인연과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정말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영상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왔지만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헤어져야 할 땐 바로 헤어져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잘 헤어져야죠. 잘못 헤어지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계를 이어나가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 이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끝내자. 이러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성적인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이별 그리고 이혼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이별 결정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잘 들으세요. 우선 첫 번째로 비난입니다. 상대방이 자꾸 나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슬슬 이별의 각을 재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설거지가 어쩌니 청소가 어쩌니 집안 구석이 왜 이러니 그러한 핀잔 섞인 일종의 잔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버그린 대학교의 스테파니 쿤츠 교수가 말하듯 이때 말하는 그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가능한 행동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비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말 벗었으면 좀 바로바로 세탁기에 넣어놔라 좀 이러한 비난이 아니라 양말 하나 제대로 벗어놓지 못하는 주제에 그런 인간 됨됨이를 가지고 사업? 지랄병 떨고 있네. 이러한 비난을 말하는 겁니다. 겨우 양말 하나 벗어놓은 거 가지고 무슨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니 뭐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오바 아닙니까? 양말 그게 뭐라고 그게. 잠시만요. 좀 열받네요 진짜.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겨우 양말 벗는 거 하나 가지고 내 어떤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인간 됨됨이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갑자기 그냥 졸라 짜증나네요 진짜. 하지만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떠든다. 잘못하면은 나의 자존감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과 동시에 고토먼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인 존 고토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스타일의 비난을 이별의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의 잘잘못을 가르는 비난 충분히 감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지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이혼의 뒷배경에는 방어 기제가 발동한 인간관계 거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빨래거리 생겼으면 바로바로 좀 세탁기에 넣어놔라. 무슨 뱀새끼 허물 벗듯이 여기에 양말 저기에 셔츠 여기에 무슨 스커트 그게 뭐냐 그게 좀 제대로 좀 하자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어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아니 잠시만 네가 하는 설거지는 그렇게 깨끗하냐? 아니 커피잔에서 문 그렇게 생선 비린내가 나냐? 이거 무슨 커피를 마시는 건지 아니면 생선 육수를 마시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대응하곤 하죠. 사실 이런 스타일의 사람하고는 진지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그냥 먼 일이 생길 때마다 벽이랑 대화하세요. 벽 보고 나와 나의 대화를 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속 편합니다. 참고로 혼잣말 하는 거 여러분들 스트레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분노 조절 장애 능력이 20%씩이나 더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을 일부러 삭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혼자서 중얼중얼 대다 보면 스트레스가 어느새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스트레스 푼다면서 노다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혼잣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남녀 간 폭력 행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죠. 그 중에 바로 질투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에게 폭력 행위를 일삼는 남성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질투심입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질투심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보다 잘났다라는 겁니다. 직업 여성이든 아니면 전업주부든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상대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쓰잘데기 없는 자격지심, 그것이 발동되는 순간 그 녹색 눈의 악마, 질투심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기본적으로 하강혼이라고 하죠. 하이포거미. 여성들의 상승혼, 하이퍼게미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상승혼은 하이퍼, 하강혼은 하이포. 구분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녀 간 발생할 수 있는 폭력 행위의 대부분을 남자가 여자에게 행사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곤 합니다. 다만 그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가벼운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슬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하면 항상 거의 무조건 물리적인 폭력만을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어 폭력도 엄연히 폭력입니다.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 교수도 여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언어 폭력, 그것의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남녀 간 폭력 행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마이클 존슨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 폭력 행위는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가해자는 인격 장애나 혹은 정신장애, 심지어 약물 남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폭력 행위 가해자는요, 피해자가 자기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해자 그 자체에 인격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남녀 간 폭력행위 가해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아무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인 거리를 반드시 두어야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괜히 혼자 나섰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서 당연히 정신적인 학대 또한 이별의 가능성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학 학회지에서 제가 본 한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것이 결국 물리적인 공격성을 발동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욕을 한다라든가 나를 무시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준다라든가 혹은 나의 물건을 막 그냥 때려 부셔가면서 위협을 한다라든가 이것이 대표적인 심리적 공격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종교, 소비 행위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종종 다름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은 남녀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정치, 종교 그리고 소비 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에서 느껴지는 너와 나의 다름, 이별 그리고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너희 둘이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종교 그리고 소비 행위에서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뭔 개소리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야 너희는 정말 참 잘 어울린다라고 씹으려봐야 방금 제가 얘기한 요 세 가지 요소에서 다름이 느껴진다. 아 쌩합니다. 그리고 역시 바람 외도 불륜, 이별의 예측 요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바람핀 사람은 다시 바람을 피울까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사회과학자 페퍼 슈와츠 교수의 말에 따르면 파트너가 바람을 폈다면 과연 내가 이 파트너와 계속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계속 가길 원한다. 그러면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하네요. 그것은 바로 바람핀 사람은 다시 바람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슈왈츠에 따르면 바람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한두 번의 유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연쇄 바람마들은 정말 극소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결혼 이후에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새롭게 생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등 그전에는 예상만 했었던 다양한 외부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리자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제대로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상당수는 그 남자와 여자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혼을 둘러싼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둘이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이별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만약에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외도의 가능성이 갑자기 폭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 관계가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한 관계인가? 우리 인생에는 딱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별 그리고 이혼의 예측 요소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혜를 꽉꽉 짜내어서 결국 안정적인 결혼생활, 안정적인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미국 가치관 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사회와 가족 문제를 주로 다루는 미국의 싱크탱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결혼을 장려하는 기관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커플의 4분의 3을 5년 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부부 관계에 나름대로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호르몬에 의해서든 아니면 같이 세월을 보냈다 보니 일종의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결국 그 부부 관계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2018년도에 사회망과 인생이라는 저널에 실린 1600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행복 그리고 같이 함께한 시간 사이에는 U자 혹은 V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20년 동안은 관계 만족도가 서서히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감정에 휩싸여서 이성의 끈을 놓은 상태에서 결정해버린 이별 그리고 이혼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별 그리고 이혼의 78%는 상대방 혹은 나의 귀책 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의 기분,
그 충동에 못 이긴 나머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가끔 보면 잘 헤어지는 법, 아니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잘 잊어버리는 법, 이런저런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연애 경험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관계에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무 자르듯이 그냥 싹둑 잘려나가는 게 그게 남녀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 경험을 몇 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이런 면 저런 면 모든 면들을 골고루 다 살펴봐야죠. 그래야만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